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도 내 세일스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서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사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사건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죠.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근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이번에 우리 시험도 가니까 정승원 장관이 꼭 계셔야 됩니다.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해주고 자기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좀. 네,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장관님, 네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저는 이게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유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완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밝혀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정리하면 의견의 되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 송치되었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한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뭐 많은 피해자 단체에서 저희 법무부도 직접 방문하셔갖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그런 의견들을 또 종합해갖고 법무부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권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1분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님만 하시고 전부 다 그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있을 땐 1분 추가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개혁이 실제로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받지 않는 권한이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국민의 피해가 검찰이나 검찰 판단 하나로 억울하게 미치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속도를 밟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인간이랑 공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혁 과정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보완책 그리고 논의해서 더 좋은 개혁이 되어야 법무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손소리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그 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는 그 전에 하신 전이라고. 여러 달 전부터 이미 이제 그 공소장 준수령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그다음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또 최근도 아니죠 한 뭐 좀 상당 전에 전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제가 할 일들은 대충 끝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법무부 안에서 또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규정이나 출입국이나 범정에 관련된 정착들, 제도 개혁들
그러니까 대부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 그 날짜가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에 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걸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는 필요하죠.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는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보안 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그 국민들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질른 이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데 그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 당원 이게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 명 가입한 게 무슨 민주당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그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언론에 이것이 나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리면서 마치 그 합수본에서 지금 이게 저는 수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뭐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민주당과 신천지를 연관시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 검찰의 어떤 뭐 그 검언유착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정된 7항, 의사일정 7항에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참여권 관련해서도요,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행법이 지금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규정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으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진행,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피해자 의견 진술권뿐만이 아니라 증거라든가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일환이었고요. 지금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검찰개혁 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말씀하셔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다 좀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형사 절차에 피해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정치자금법 결론이 났는데요. 네. 이것이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1월 말에 선고가 끝납니다.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재판 소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소원이 만일에 이것이 신청이 되면은 보궐선거 국면에서 2월 말까지는 이 재판 소원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정성호 장관님. 예.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본다. 이렇게 직접 소신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은 이왕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서민이 더 피해 본다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쨌든 그 보안 수사권이 유지됐을 때 그 유지된 보안 사건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다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다시 어쨌든 뭐 좀 바뀌. 소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장 저는 뭐 변화가 그 있는 당시나 지금이나 네. 어쨌든 보안 수사 유지 폐지를 넘어서 갖고 우리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은 기존에는 보안 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지금 김민석 그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정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보안수사권 존치가 보고를 했을 때 보안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갖고 제가 대통령께 따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건 총리실에서 주관해 갖고 아니 중요 보고니까 때문에. 직접 뭐 총리가 보고를 하든 장관이 보고를 하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수처 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악들, 범죄 좋습니다. 대응 역량이 줄어서 좋은데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찬성하느냐, 장관은 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뒤로. 근데 정부의 보입니다. 입장은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거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제가 그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과연 그게 적절한 범위인지를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셔 갖고 정말 빈틈이 좀 없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 제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거는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 피해 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 받은 거, 마약 사건, 간첩 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 마약, 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 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다중 피해 사건이 전문적인 범행일수록 보안 수사권 존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그 경제 범죄들, 보이스피싱이든지 다단계 사기 사건이든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신 거예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간 살인마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견제하는 현재 세력이 있고 견제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경찰이 버젓이 지금 증거를 직접 인멸하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보도가 되는 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감독을
포기하고 방기해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좀 소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뭐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셔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안 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뭐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야. 아니,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이게 피해자가 다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로 다 나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사기구나 하는 경우가 밝혀지는 게 이상으로 많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사기가 모아서 봐야 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전체 사기의 범위 문제는 그렇지 뭐냐면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1.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 문제가 있으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이걸 기소하기에 부족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거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직접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도는 그리고 이 안에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권리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이 신청을 통해서 또 송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보안 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를 안 합니까? 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